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탁이 낙양으로 들어와서 조정을 유린하는 과정과 여포가 수양아버지를 배신하고 동탁의 부하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인 십상시들은 세 차례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꼼짝없이 난도질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동탁에게는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관들은 누구를 가장 원망하게 여길까요? 동탁 등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하진입니다. 이에 십상시들은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진의 집안을 주설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장량 등 환관들은 먼저 선수를 치기로 합니다. 이에 도부수 50명을 장락궁 안쪽에 숨겨놓고 하태우에게 찾아가 고합니다. 대장궁을 입궁하도록 하교하시어 잘 타일러 외부세가 들어오는 것을 만류하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진이 입궁하면 숨겨두었던 도부수로 하여금 목을 베어 죽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태우의 조서를 받고 하진이 입궁하려고 합니다. 이에 원수와 조조가 십상시의 간계임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입궁을 막습니다. 공께서 굳이 가시겠다면 정예병 500명을 선발해서 호위하겠다고 말합니다. 원수와 조조가 칼을 차고 호송해서 장락궁 앞에 이르니 환관들이 하진 외에는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태우의 교시를 전달합니다. 이에 원수와 조조는 궁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하진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하진이 걸어서 가답전 앞에 이르니 환관들이 하진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하진을 베고 토막을 내버립니다. 원소는 궁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하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장군 수레에 오르십시오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때 장량등 환관들이 이 하진의 머리를 담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황제 명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죽자 사자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이제 조정은 환관들의 도살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소와 조조는 관문을 돌파해서 대궐 안으로 들어가자 십상시 중에 환관 4명은 성난 병사들에 의해서 베어집니다. 나머지 주요 환관들은 황제와 진류왕을 겁박해 뒷길을 따라서 북궁으로 달아납니다. 장량 등 환관들이 급히 달아나 북망산에 이르렀을 때는 한밤중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인마가 쫓아오면서 함성이 커지자 환관인 장량은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요? 이제 황제와 진류왕만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헝클어진 숲 덤불 속에 엎드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벽에 강깃으로 겨우 기어 올라와서 허름한 장원에서 예전의 신하를 만나게 돼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황제와 진료왕은 구하러 온 장수들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를 가릴 만큼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황제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아우인 진류왕이 나서서 큰 소리로 너희는 무엇하는 군사들이냐라고 소리칩니다. 서량자사 동탁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러자 진류왕이 황제 앞에서 너는 말에도 내리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동탁이 놀라 길가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이때 동탁은 진류왕의 용기와 언변을 보고 겁쟁이인 소재를 편입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삼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로 동탁은 궁궐 밖에 주둔하면서 철갑 기병을 데리고 마음대로 성 안에 들어와서 자면서 궁녀들을 유린합니다. 동탁은 하진의 형제 군사들까지 접수하고 이유에게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제 황제를 폐하고 진류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동탁은 대대적으로 연회를 차려놓고 공경들을 불러 모아놓고 칼을 차고 왔습니다. 술이 몇 차례 순배가 돌자 동탁은 술과 음악을 멈추게 하고 언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지금 천자는 유약하시어 내가 소재를 피하고 진류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 관원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술상을 밀어젖히고 일어나서 큰 소리 소리칩니다. 지금 천자는 선제의 적자로서 아무 과실이 없는데 어찌 망령되이 패립을 입에 담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동탁이 보니 바로 형주자사 정원입니다. 동탁은 즉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 정원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풍채가 수려하고 위풍이 당당합니다. 손에 방천확을 들고 눈으로 동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급히 말리면서 술자리에서 국정을 논하지 맙시다 하고 파해버립니다. 다음날 동탁이 원문에 서 있다가 창을 들고 질풍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이유에게 묻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저 사람은 정원의 수양아들로 성은 요, 이름은 포, 자는 봉선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병사들이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정원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동탁이 노에서 이유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둥그렇게 진을 칩니다. 동탁이 미쳐 대체하기도 전에 여포가 말을 몰아 곧장 쳐들어가니 동탁의 군사는 크게 패해서 30여리 밖에 영체를 세웁니다. 동탁은 이유에게 저 여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일 이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하에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호분랑장으로 있던 이숙이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는 용맹하지만 꾀가 없고 이석을 보면 의리를 저버리는 인물입니다. 제가 여포를 설득해서 항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탁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를 달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숙이 주공께서 하루에 1000리를 가는 적토라는 명마를 한 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여포에게 주고 다시 황금과 보물을 주어서 이속으로 그의 마음을 사서 달래면 여포가 정원을 배반하고 주공에게 투항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이숙이 예물을 가지고 여포의 영체에 이르러 영포를 보자 말합니다. 나는 지금 호북랑장직을 맡고 있는데 여포 그대가 사직을 바로잡으려고 하여 기쁜 나머지 좋은 말 한 필을 가져왔다네요. 여포가 즉시 끌고 오라고 해서 살펴보니 온몸이 불타고 있는 듯한 붉은색의 적토마입니다. 여포는 너무 기뻐서 형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을 주시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이숙은 나는 그대와 별로 만난 적은 없지만 신부장은 종종 만나 뵈었다고 생각하네라고 말합니다. 여포와 양아버지인 정원과의 관계를 떠보고 이간하려는 심사입니다. 멍청한 여포는 제가 정자사 밑에 있는 것은 다만 어쩔 수 없어 있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숙의 관계에 걸려듭니다. 이숙은 부귀공명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다. 좋은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라고 하면서 꼬셔냅니다. 그러면서 동탁은 어진 사람을 공경하고 상벌이 분명해서 대업을 이룰 사람이라고 넌지시 추천합니다. 이쯤 되면 현명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숙이 다시 결정적인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황금과 보석을 여포 앞에 건네면서 사실 적토마도 동공께서 보낸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여포는 동공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포가 오랜 시간을 생각에 잠겼다가 내가 양아버지 정원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동탁에게 귀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여포는 이숙에게 내일 투항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밤에 칼을 들고 양아버지가 계신 막서로 쳐들어가서 양아버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포는 정원의 수구를 가지고 이숙을 찾아갑니다. 동탁은 여포를 보자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이제 장군을 얻었으니 가뭄에 타들어가던 여린 싹이 단비를 만난 것 같소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한나라 조정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역사적인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포는 천하에 둘도 없는 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논어 가운데 결리사의 문장이 생각납니다. 이익을 보고 의를 생각하라 라는 문장이 여포에게 잘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많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